제2장 운의 알고리즘 법칙. 운 천냥의 법칙. 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날 전지전능한 신이 3명의 남자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첫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흔쾌히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남자는 저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그 소원도 흔쾌히 들어주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남자는 우리 가족 모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바로 대답했다. 이보게나,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고 싶네. 이 우스갯소리는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나는 20대 때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돈만 많으면 걱정과 고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타로카드 상담을 하면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숨김없는 속사정을 많이 듣고 난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돈 걱정이 사라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걱정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 대기업에서 강의가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중년 남자가 내게로 다가오셨다. 그분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짤막한 인사를 하시면서 나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명함에는 상무라는 직감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에게도 명함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얼마 후 그는 내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자를 한 통 보내왔다. 상담 일정을 잡고 난 뒤 나는 예전에 받은 그분의 명함을 다시 꺼내 그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다.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유명 컨설팅 회사를 거쳐 대기업 임원이 된 분이었다.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어서 인터뷰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분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나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을까? 아마 승진이나 선거에 대한 고민이겠지? 읽고 상담 날이 되었다. 산모님은 점잖게 상담실에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며 말문을 떼셨다. 그날 정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이지만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혹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도 가능한가요? 네, 질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어떤 거죠? 자초지종으로 들어보니 그분은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본인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간 딸의 생활이나 학업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했다. 아내의 투자와 노력이 있었지만 딸은 성적이 좋지 못했다. 아빠는 딸이 고3이 되어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무렵이 되어서야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려던 날 벌어졌다. 너 무슨 대학을 간다는 거야? 아빠, 나는 카지노 딜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둔 전문대가 있는데. 뭐라고? 카지노 딜러? 전문대?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자신의 반응에 상처를 입은 딸은 그 후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쩌다가 거실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윽박도 질러보고 해유도 해봤지만 이미 상처를 받아 다친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요즘은 아내가 방문 앞에 10,000원씩 뜨면 그 돈으로 PC방이든 어디든 밖에 다녀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은 말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한테 미안하고 마음도 무겁고
솔직히 사는 것 같지가 않네요. 딸의 마음과 성향을 타로 카드로 분석해보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 보였다. 아마도 딸은 잘난 아빠에게 자기도 잘하는 것이 있고 꿈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카지노 딜러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아빠에게 무시당한 상황이었다. 따님은 공부로는 아빠에게 잘 보일 수 없으니 독특한 직업으로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대학 진학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은 그 생각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나는 그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드렸다. 일주일 후에 4가지 진행하는 타로 카드 수업에 타님을 초대할 테니 일정과 장소를 꼭 전달해달라고 했다. 사실 제안을 들어놓고도 수업 당일 과연 그분의 딸이 올지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수업 전날부터 찾아온 곳은 물론이고 수료하는 마지막 날까지 매번 늦지 않고 수업에 참석했다. 며칠 후 산모님에게 문자가 또 왔다. 딸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네요. 이제 거실에도 잠깐 나오고 편의점에도 다녀오네요. 전 선생님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수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타로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선만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는 인간의 고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일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 문제로 속을 앓거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참으로 고통스럽다. 특히 한 부분에서 몰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다. 운을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로 나눈다면 5가지의 영역의 조합은 100이다. 운의 종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진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극단적인 예로 금전운은 90인데 건강운은 10, 인간관계, 가족, 명예운은 0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운의 최대 그릇이 1000억 원이라고 하자. 그가 타고난 금전운은 90을 채우면 900억의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 금전운은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누어야 한다.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에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 원을 벌게 되었다면 건강운이 0이 되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잔해를 치러줄 사람도 슬퍼해줄 사람도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산모님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분은 빨리 임원이 되기 위해서 가족운을 끌어다가 금전운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딸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금전운을 끌어다가 가족운을 더 쓴다면 균형이 맞을 것이다. 운명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균형을 말씀하셨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비해 어떤 특정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 필시 다른 영역의 운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 이를 때면 내 그릇 이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 운의 천량을 늘 100으로 일정하게 보존됨을 기억하자. 내가 가진 100의 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은혜 알고리즘 첫 번째 법칙이다.